술만 먹으면 난폭해지는 남편 때문에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던 부부.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하고 재산 분할에 대한 각서를 작성합니다. 부부의 전 재산은 시가 1억 상당의 아파트가 전부였는데요. 두 사람은 아내가 집을 갖는 대신 남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에 합의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법원 앞에 가니 어린 자녀들이 눈에 밟혔고 부부는 앞으로 서로 노력하자고 약속하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돌아섰는데요. 그런데 10년 후 남편의 술버릇은 점점 더 심해졌고 아내는 다시 이혼을 선언합니다. 남편은 10년 동안 집값이 5배 넘게 올랐다며 지금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10년 전 각서 내용대로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 재산 분할 각서를 쓴 후 집값이 올랐다면 남편은 현재 시세를 반영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아내와 이혼을 앞두고 이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 50대 남성의 사연인데, 먼저 사연을 소개를 해볼까요? 50대 부부고요.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그 50대 부부 중에 남편입니다. 평상시에는 사람 좋다, 굉장히 좀 점잖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술만 마시면 그냥 그전까지 멀쩡하다 술만 마시면 굉장히 난폭해지고 그리고 뭐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50대 남성도 본인이 그런 걸 아니까 내가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라고 노력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결혼 생활도 뭐 이런 남편의 결국 술버릇 때문에 계속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10년 전에 이 아내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너무 술만 먹으면 폭행하고 거기다가 뭐 주사를 부리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산다라고 해서 이혼을 강하게 요구했고요. 남편은 내가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라고 처음엔 이혼을 거부하고 만류를 했지만 사실 결국 이 아내의 요구대로 이혼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양육권,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그리고 아파트가 그 당시 시세가 한 1억 원 정도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부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1억 그 아파트는 아내하고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준다라고 합의하고 이 내용을 각서로 작성했습니다. 이제 각서를 하고 이제 이혼까지 하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이제 법원에 가보면 참 이혼이 쉽지 않죠. 아이들이 이제 눈에 밟혀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다 보니까 이혼을 망설이게 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 다 찍고 이제 그 아마 제출했겠죠. 법원 딱 갔어요. 근데 법원 앞에 딱 갔는데 남편이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 행동 때문에 아이들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회한이 있었겠죠. 후회와 눈물이 있었겠죠. 본인한테. 그래서 아내한테 한번 사정합니다.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런데 아내는 이제는 어림없다. 아예 필요 없다. 이제 하겠다. 아마 싹싹 빌어가지고 아내가 어떻게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딱 한 번 기회를 주는데 지금 이혼 서류 일체하고 나한테 쓴 각서는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한 번 더 그러면 이거 즉시 서류 제출해서 끝낼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 이렇게 이제 이혼의 위기가 와서 그래도 좀 남편 뭐 좀 변화가 있나 하면서 잘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보면 이제 10년 후에 와서 다시 그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혼하러 갔을 때 남편이 이 정도로 말렸으면 아마 본인도 스스로 아주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겠죠. 금주를 선언하고 다시는 아예 술 자체를 안 먹겠다라고 하고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겠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조기축구 나가고 테니스도 시작했고 남편이 변하니까 당연히 가정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아내도 상당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5, 6년 지나가면서부터 다시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누구랑 마시느냐?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끝나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또 이제 그대로 버릇이 나왔겠죠. 난폭하게 굴고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혼 법정에 갔다가 돌아온 지 딱 10년 만에 똑같은 이유로 다시 이 부부가 그래서 다시 법정에 가게 됐는데 이유는 그 남편의 주사, 폭언입니다. 남편도 이제 와서는 더 이상 본인의 여지도 없는 거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그래 이혼하자 다시 10년 만에 남편도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습관과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뭔가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런지 술버릇이 그대로 드러나서 이제 이혼까지 오게 됐는데 자, 이혼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재산 분할인데 예전에 재산 분할하면서 각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조용히 이제 그 아파트 시세를 알아본 거죠. 네. 이 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 아파트 한 채가 전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벌이로 했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시키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양가 다 드리면서 빠듯하게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사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10년간 아파트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1억이던 것이 5억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시세가.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층도 좋고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죠. 2억 5천원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 예. 과거에는 1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 각서를 쓰면서 5천만 원만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점이 지나서 한 10년 흘러 보니까 한 5억 5배가 뛰었습니다. 각서에는 5천만 원만 받겠다고 했는데 시세는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돼야 남편은 되나요? 어차피 그 당시에 5천만 네. 원이었던 건 아파트 값의 절반 정도가 5천만 원이었으니 지금 이혼하면 아파트 값의 절반이 2억 5천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그때 작성한 각서 그대로 내보이면서 집은 내가 갖고 당신에게 5천만 원을 준다. 자, 이대로 이혼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이혼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고 내가 할 말 없어 미안해라고 했지만 5천만 원 준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집값이 5배 올랐으니 그때 주기로 한 돈도 5배를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하지만 아내는 어떤 말을 해도 각서대로 5천만 원 주겠다라고 주장을 하자 남편이 사건 반장에 예. 사연을 보내신 겁니다. 자, 이렇게 남편이 이혼에 왔고 이제 재산 분할 문제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의 궁금증을 저희가 간략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에 쓴 각서로 이제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 효력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고요.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각서에 효력이 없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는 건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각서 저희가 사건 반영에 많이 다뤘는데 10년 전에 쓴 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였는데 효력이 있습니까? 궁금증 2가 힌트가 되겠네요. 각서의 효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각서의 효력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협의하면 뭐 상관은 없죠. 이 남편이 그걸 감수하고 받아들인다면 협의용 과정에서는 이제 각서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남편이 나는 이거 5천만 원 받고는 도저히 안 돼라고 하면 이혼하기 전에 각서 재산 분할 협의와 관련된 각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산 분할 각서라는 건 이 남편이 옛날에 뭐 좀 잘못했나 보구나 정도의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전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아내가 재판 과정에서 아니 그때 당시에 각서를 썼으니까 나는 남편에게 5천만 원만 주고 이 집은 내가 갖고 아이들과 살겠다고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 전혀 효력이 없지만 내야죠 이 각서를. 아내 입장에서는 각서를 재판부에 내서 각서를 또 어떻게 썼냐에 따라 달라질까요? 각서에 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고 술을 어떻게 먹고 어떤 행태를 부렸고 이런 게 기재가 돼 있다면 그래도 유책한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고 재산 분할은 사실 유책 여부를 따지진 않습니다. 각서가 재산 분할한 데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위자료를 받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유책한 부분을 또 입증하는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내로서는 뭐 재산 분할로는 효력이 없지만 법원에 제출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각서 쓴 것이 효력이 없다고 하면 지금 두 번째 질문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효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5억이잖아요. 2억 5천 받을 수 있겠군요. 너무 그러면. 좋죠 남편 입장에서는. 그때는 5천인데 지금은 단순 계산해 보면 2억 5천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시세대로 하고 그 시세 기준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재판 끝나는 걸 기점으로 합니다. 그때까지 만약 계속 재판 계속 시가가 올랐다 그러면 그때를 기준으로 반반 나누 뭐 둘이 혼인 생활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반반 나누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간단히 뭐 정리가 되는 거네. 이제 각서의 효력은 없는 거고 만약에 뭐 다시 이제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현 시세인 5억이라고 하면은 재산 분할 입장에서는 뭐 한 2억 5천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재산 형성을 남편이 주로 더 많이 했고 뭐 아내는 그에 대한 기여도가 좀 적다면 오히려 재산 분할은 남편이 더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아까 그 박준 변호사 힌트를 하나 주셨잖아요. 각서를 법원에 내라. 이제 어차피 이게 지금 재산 분할이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재산 분할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네, 예. 대부분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 남편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무슨 재산을 저렇게 많이 줘라고 하는데 재산 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재산 형성 기여도만 따지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 하나 더 있죠. 이혼할 때 이 위자료. 예. 지금 이 남편의 폭언 또 그렇죠. 주사 이런 네. 것들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 파탄의 원인은 주 원인은 네. 남편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면 남편은 이와 관련돼서 아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배상을. 그런 과정에서 제 생각에 그래도 최소한 2, 3천만 원 정도는 최소한 아내가 그렇죠. 이 위자료를 네. 청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서는 효력이 없으나 위자료를 받을 네. 때 하나의 그 좀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뭐 알려야 사실 될것 뭐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 남편분이 의뢰한 거 아닙니까? 그 남편분이 의뢰했죠. 저희 오늘 그래도 상담을 잘못했잖아요. 의뢰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네. 일단은 각서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속보 자막을 좀 저희가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정두원 전 국회의원이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지금 확인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정치부 회의 그리고 뉴스룸에서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